자, 이번 시간에는 제2편입니다. 제2편. 자, 이 편에 보시면은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인데, 현행 출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된 건데, 실제는 위험물의 종류입니다. 자, 위험물의 종류는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 위험물은 현재 일반 건축물하고 위험물하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험물은 무조건 일단 지정 수량의 배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1류부터 6류까지인데, 일단 지정 수량의 배수는 현재 법령,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으로 정해진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숫자 지정 수량의 배수 이상이 되면은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일단 위험물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정 수량 미만이 되면은 시도조례 기준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 하는데, 원래 규정은 시도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학 공장이 거의 보면 사료 위험물을 주로 쓰기 때문에 거의 지정 수량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물은 저 뒤에 법령에 가면은 무조건 지정 수량 가지고 피뢰점 설치, 보유공지,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등, 그 다음 모든 시설이 지정 수량의 배수를 관하 해서 일단 배수와 관련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험물은 아닙니다만 소방에서 일반 건축물은 층수와 연면적, 면적을 가지고 따진다. 층수와. 그러나 그것은 뭐 일단 건물을 신청할 때 뭐 11층짜리다 16층짜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일단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은 일단 지정 수량은 수험생이 직접 계산해서, 아니면 현장에 일단 위험물 안전관리 선임이 되어 있으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일단 지정 수량을 배수를 결정해서 예를 들면 예방 규정할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할 때 예를 들면 피뢰점 설치할 건지, 아니면 보유공지 얼마를 띄울 건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 수량은 아주 중요하다 해서 1차에서는 지정 수량을 거의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외우기 힘든다면은 가장 숫자 작은 10kg짜리와 10kg짜리와 50L,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특수한 20L짜리는 3류 위험물의 황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내용. 그 다음에 예를 들면 4류 위험물에 들어가서는 수용성, 비수용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내용에 현장에 가면은 1석유류와 2석유류가 거의 주종이기 때문에 1석유류와 2석유류 일단 지정 수량은 거의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책 내용의 진도 나가기 전에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의 각각의 성질, 일단 종류, 성질, 특성, 일단 중요한 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단 책 내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제1류 위험물입니다. 인류 위험물은 현재 법령상의 정의가 산화성 고체입니다.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류 위험물의 종류는 물론 여기 책자에 보시면 뭐 1, 2, 3, 4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꽤 많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은 자, 무조건 산염류입니다. 자, 우선 차아염소산염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차아염소산염류는 HC, 자,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아염소산,
자아염소산 납시다. HClO입니다. HClO에서 O의 자리, H의 자리 이름을 K나 NA나 NH4로 일단 바꾸어 놓은 것이 인류위험물의 일단 자아염소산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 KClO, NaClO, NH4ClO 이것이 현행 법령상에 일단 자아염소산 염료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KClO는 자아염소산 칼륨. 자, 여기에서 K는 칼륨, NA는 나트륨, NH4는 암모늄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자, 여기 KClO는 자염산 칼륨, NaClO는 자아염산 나트륨, 그 다음에 NH4ClO는 일단 자아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염소산 염료. 아염소산 염료는 O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KClO2, 그 다음에 NaClO2, NH4ClO2 이런 것이 아염소산 염료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자, KClO2는 아염소산 칼륨, 아염산 나트륨, 아염산 암모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염소산 염료. 이것은 O3입니다. ClO3, KClO3, NaClO3, NH4ClO3, O3로 나가는 것은 염소산 염료입니다. 그래서 KClO3는 염소산 칼륨, NaClO3는 염산 나트륨, NH4ClO3는 염산 암모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염소산 염료. 과염산 염료는 H가 자, KClO4, NaClO4, NH4ClO4, O가 4개입니다. 해서 KClO4는 과염소산 칼륨, NaClO4는 과염소산 나트륨, NH4ClO4는 과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저 기출문제 나왔던 거 보면 자, HClO, 그 다음에 HClO2, HClO3, HClO4. 자, 산의 강도 3개로 나왔습니다. 일단 산의 3개는 O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위험물의 염소산 염료입니다. 염소산 염료. 자, 여기에 지정 수량은 50kg입니다. 50kg. 지정 수량. 예를 들면 이름이 50kg 이상 저장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 신고를 내야 되고 일단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름은 49kg를 저장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한 장소에서 이놈 예를 들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염소산 염료 이놈과 그 다음 과염소산 염료 이놈 해서 50kg니까 25kg 저장을 하면 두 개 합이 50kg죠.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무기과산화물입니다. 자, 여기에 책자에 보시면은 무기과산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 들어가시면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기가산화물은 Na2O2, K2O2가 있습니다. 자, K2O2가 있고 Na2O2가 있어요. 이게 뭐냐? 과산화칼륨. 자, 가산화칼륨, 그 다음에 Na2O2는 가산화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자, 이놈도 물론 뭐 NH4O2 이런 것만은 잘 안 씁니다만 이놈도 지정수량이 이 두 개가 지정수량이 50kg입니다. 50kg. 자, 여기에서 과산화물이 나오기 때문에 과산화물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과산화물은 어쨌든 뭐 O가 한 개는 아니고 두 개 들어가 있다. 그 두 개 이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째, 유기과산화물. 이것은 제5류 위험물입니다. 5류 위험물. 5류 위험물에서 나와 있는 것이 BPO, BPO는 벤조일 퍼옥사이드에서 과산화 벤조일, MEKPO,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해서 5류 위험물의 유기과산화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 이것은 전부 1류 위험물입니다. 1류. 그래서 여기에서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이 있고,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은 여기 나와 있는 K2O2, Na2O2. 이것이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이고, 알칼리 금속 외의 가산화물이 있죠. 이것은 알칼리 금속 외입니다. 이것은 MgO2, 과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BaO2, 과산화 바륨, CaO2, 과산화 칼슘, 이런 능력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두 개 무기가산화물은 1류 위험물, 유기가산화물은 5류 위험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위험하냐? 자, 유기화합물은 불에 잘 타죠. 자, 유기는 쉽게 보시면 유기는 이 뒷면에 예를 들면 가산물 보지 말고 유기화합물은 휘발유다. 무기화합물은 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보다는 유기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유기 가산화물은 지정수량이 5류 위험물에서 10kg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 가산화물은 여기에 나왔던시 50kg다. 그 얘기는 지정수량이 작다, 숫자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가 낮은 것이 위험하다. 물론 앞에 화재방 소화방법에서 인하점, 착가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했죠.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지정수량도 숫자가 일단 작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질산염류. 자, 질산염류는 KNO3, NaNO3, NH4NO3.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질산 암모늄. 그 다음에 브롬산 염류. 이거는 뭐 이제까지 기능사나 산업기사 나온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브롬산 염류. 그 다음에 요드산 염류. 이 세 가지는 지정수량이 300kg입니다. 300kg.
자,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이건 뭐 KMNO4 일반화학을 할 때 MN의 산화수가 몇 개냐 할 때 KMNO4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이런 등등이 물론 또 한두 개 더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크롬산 염류, 이것은 K2CR2O7 일단 중크롬산 칼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일단 물론 거기에 보시면은 자 크롬의 산화물, 크롬의 산화물 이것이 무수크롬산입니다. 이것은 CrO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는 1000kg. 그 다음에 크롬의 산화물은 저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서 이건 300kg입니다. 300kg.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11개 정도 나와 있는데 물론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문을 보실 때 1번부터 6번까지 1번은 저기 이제 1번은 뭐 잘 없습니다. 1번은 거의 없고 1번 잘 안 나옵니다만 2번부터 6번까지 예를 들면 차염산염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염산염류다. 물론 염도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인류위험물에서 가장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무기가산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산염류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 2번호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나오는 것이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그 다음에 크롬의 산화물 이런 정도가 출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1번에 뭐 차염산염류하고 7번에 브롬산, 그 다음 8번에 요산염류는 거의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일단 종류입니다. 인류위험물은 이런 종류가 있다. 종류. 일단 여기 나오는 종류는 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종류가 지금 11개인데 실제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위험물의 특성에 가서 인류위험물은 자 저기에 나오는 산화성 고체로 되어 있고 인류위험물은 불연성 물질입니다. 인류위험물은 불에 안 탑니다. 그 다음에 인류위험물은 가열이나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는 O2죠. 산소를 발생한다. 그 얘기는 연소의 3요소 중에 한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연소의 3요소죠. 3요소 중에 한 가지. 한 개가 나오다 보니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 중에 한 개를 없애야 되는데 현장에 화재 현장에 불이 났는데 인류위험물이 예를 들면 마찰, 가열은 들어갈 수 있죠. 화재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인류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류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이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이 저 여기로 질산염류가 있어요. 질산염류. 자, 질산염류는 조해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해성.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양재물이 있습니다. 양재물. 자, 양재물은 NaOH에서 수산나트륨은 흰 이런 덩어리가 있고 뭐 플래크탑이 있는데 얼음 그 뭡니까? 저 물 흘러가는 얼음 그런 스타일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대기 중에 이렇게 가만히 두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얼마 물론 뭐 이제 그 물질 다 틀리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일단 몇 시간 아니 며칠이 지나게 되면 액체가 돼요. 액체가 되는 것이 조해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가만히 두었을 때 일단 대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원 상태보다 딱딱해지는 것이 뭐냐 반대 현상으로서 풍예성입니다. 풍예성. 그러나 여기에 위험물에서는 일단 풍예성은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산염류는 조해성이다 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무기가산화물. 무기가산화물은 이거는 일단 주수, 자 이것은 주수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수금지. 주수금지는 왜 주수금지냐 하는 것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일단 산소가 발생하므로 예를 들면 무기가산화물 이 자체는 불에 안 타지만 열이 나면은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물이 들어가면 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방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무기가산화물 K2O2, LA2O2 물이다. 그러면은 내몰에 KOH가 나오고 산소가 나온다. K가 4개, O가 6개, H가 4개. 예. 자, 2몰의 K2O2와 2몰의 물이 반응하면 4몰의 KOH가 산소가 나오죠. 물론 뭐 NA도 마찬가지입니다. 2몰의 Na2O2, 그 다음에 2몰의 물이 들어가서 4몰의 NaOH, 수산나트륨이 나오고 O2가 나와요. 그래서 O2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주수금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위험물의 무기가산화물은 주수 물을 방수해서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또 이 주수라는 것은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저 소방시설에 가서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이런 것이 일단 물이 들어간다. 그러나 단 물분무 소화 설비는 조금 예외입니다만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보시면 돼요. 해서 주수금지인데 왜 안 되느냐는 걸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소화 방법이 있습니다. 인류위험물이 불이 나면은, 예를 들면 불이 만약에 그 주위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소화해야 돼요? 이건 냉각소입니다.